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충남 서해안 지역이 가뭄으로 제한급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어제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먼저 관련 소식부터 좀 들어보죠. 네, 지금 보령 이 서북부 지역의 유일한 광역상수원이 이제 보령댐인데요. 이 보령댐의 저수율이 지금 한 20%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다음 달부터 심각 2단계 돌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충남도 어제 긴급 이 합동 대책회의를 가졌는데요. 우선 현 상황에서는 다음 달 5일부터 심각 2단계로 확대되면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량을 한 20% 감축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이 서천군의 경우는 용담댐에서 그리고 당진시는 이 대청댐에서 이 공급받는 용수량을 좀 확대하기로 했고요. 이 제한급수가 될 경우에 물병 공급이라든지 이런 비상급수 체계도 가동하고 물절약 운동 전개 등 단기적인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제한급수가 시작되면 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이 단축 영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이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A구역, B구역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격일 단수를 지금 진행할 예정인데요. 단수 시간은 대략 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천, 보령, 청양, 예산, 서산, 태안, 당진 이 충남 서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다음 달 1일까지 최종 이 제한급수 안을 지금 충남대에 내기로 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당장 목욕업소들이 영업에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도 제한급수를 하게 되면 물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식기세척기 같은 것은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운영에 좀 지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제한급수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제한급수가 단시간이 아닌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요. 이 관계 당국은 기상 상황을 봤을 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가뭄 현상이 계속돼서 제한급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대전시 의회가 연찬의 장소를 두고 제주도로 갈 거냐 아니면 대전 근교에서 그냥 할 거냐 이걸로 내부 갈등을 빚었었는데 결국 대전 근교로 결정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다음 달 13일부터 한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열기로 했었는데요. 어제 이것을 전면 취소하고 날짜는 확정하지 못했지만 대전 인근에서 연찬회를 열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장 뜻을 따르기로 한 거죠, 이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의장은 사실 메르스로 인한 대전 경제 회복이 좀 더디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제주도 연찬회보다는 대전 근교가 좋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운영위원들이 제주도를 결정했다가 결국 다수 의원들이 결국 이쪽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최종적으로는 이 대전 근교로 결정됐는데요. 사실 연찬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공부도 공부지만은 바람도 쐬고 또 의원 간에 단합도 하고 이런 점이 있는데 아무튼 이번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 부분이 더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류 대표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근데 유독 대전시의회가 이 연찬회 때문에 시끌벅적했던 적이 꽤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국내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요, 좀 허용하고 할 부분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너무 좀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뒷배경에 또 다른 얘기가 있겠죠. 예. 최근 2년간 충청권역의 은행 여수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앞질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의 통계 자료인데요. 지난 2년간, 그러니까 2013년 6월부터 올 6월 말까지 충청권역의 국내 은행의 여수신액을 봤더니만 전국 평균보다도 큰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 증가율이 한 19%, 그러니까 여신이 75조 7천억 정도가 3년 됐는데요. 이게 과거에 63조에 비해서 한 19%가 늘어났고 수신 증가율 같은 경우도
한 22% 늘어나서 전국적인 평균이 보통 8%에서 10% 증가했는데요. 이거에 비하면은 한 두세 배는 성장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은행 직원이 고객을 속여서 수억 원을 챙겨 달아나는 일이 서천에서 있었네요. 네, 충남 서천 농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30대 중반의 전직 여직원이 이자를 많이 준다면서 노인 고객들에게 수억 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이제 혐의, 사기 혐의로 이제 구속됐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2010년부터 이 적금 만기가 다가오는 7, 80대 고령 고객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속였는데요. 한 5억 3천만 원 상당을 받아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네, 8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 돈 빌려준 어르신들께서는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사실 은행 거래하면서 이제 알게 된 여직원인데요. 그래서 그 여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빌려줬는데 결국 농협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나중에 알게 돼서 여직원을 해고를 하고 이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요. 결국 여직원이 숨었는데 경상도의 한 음식점에서 일을 하다가 경찰에 추적해서 붙잡혔습니다. 음식점에서 일을 해 종업원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네. 5억 그 몇천만 원은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지금 얘기에 의하면은 빚 갚는 데 썼다 하는데. 아이고. 이럴 때 진짜 돈 빌려준 어르신들, 이건 어디서 받아야 될지. 예, 정말 답답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입니다. 귀성길 예측 통계가 나왔네요. 이걸 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연구원이 전국의 9천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번 추석 25일부터 29일 사이에 귀경 인원이 3,199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한 640만 명이 움직이고요. 추석 당일인 27일에는 한 750만 명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역대 명절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날짜별로 보면은 귀성객은 추석 하루 전날 26일 날 토요일 날 오전에 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움직이겠다고 이제 답을 했고요. 귀경객은 추석 당일 그러니까 27일 날 오후에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오전에 귀성하겠다 한 응답이 36%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27일 오전에 가겠다는 응답도 한 20% 나왔습니다. 귀경길은 추석 당일 오후에 움직이겠다는 사람들이 한 30% 나왔고요. 추석 다음날 하룻밤 더 자고 28일 날 오후에 하겠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이번 통계를 보니까 역귀성도 늘었는데요. 지난 2007년도에 8.6%였던 역귀성 비율이 올해는 13.4%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통계를 비춰봤을 때 귀성 시간을 지금 계산을 해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집으로 가는 시간, 그러니까 귀성은 작년 추석보다 하루가 짧아져서 교통량이 몰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26일 날로. 그래서 귀성길 평균 소요 시간을 잡아봤더니만 서울 대전이 4시간 20분. 평균입니다. 서울 부산이 한 7시간 30분, 서울 광주가 7시간, 서울 목포가 7시간 20분, 서울 강릉이 5시간 20분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간에 휴게소 들려서 먹고 또 이러는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귀경길은 작년 추석보다 한 10분 내지 50분 정도 덜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이거는 귀경 기간은 작년 추석과 같은데 고속도로나 국도가 개통된 곳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분산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올해 이 추석 관련 기사 가운데 빨리 가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한 회사가 그동안에 자기 내비게이션을 운영하면서 누적된 4천만 시간의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요. 작년 추석 전날
그러니까 26일 날 오전에 출발하지 말고 이때 많이 몰리니까 26일 날 오후에 출발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오전에 출발했을 때 아까 7시간 반 걸린다 그랬죠? 이게 5시간 14분 정도에 부산에 도착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나왔습니다. 예측입니다. 그리고 귀경길은 추석 당일 어디 가서 추석 당일 날 오후보다는 어디 갔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 통계가 지금 제가 여기 있네. 추석 당일보다는 추석날 조금 늦게 그러니까 오후 8시쯤에 부산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서울까지 4시간 45분 정도 걸릴 것이다. 결국 오후 8시에 출발해서 사람들이 좀 빠져나간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그럼 4시간 40분이면 서울 올라가면은 10시, 8시, 9시, 10시, 12시 반에 도착하네요. 밤 12시 반에 도착하는데, 결국 계산해보면은, 네, 그렇죠. 네. 오히려 그날 오후 한 2시쯤 출발해서 12시 도착하나, 8시 출발해서 오후 12시 도착하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서울 대전 같은 경우는 오후 한 5시 반쯤에 올라갔을 때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하는 것도 이 우계 도로를 포함해서 가장 빠른 경로로 유도할 때 그 길로 갔을 때 걸리는 시간이고요. 쉬는 시간 빼고 중간에 화장실 가고 애들 또 저녁 먹고 이러면은 또 2-3시간 더 잡히겠죠. 이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